자, 이제 우리는 순열이라는 거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 순열이라는 건요, 경우의 수를 세는 하나의 도구거든요. 뭔가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인데 조금 더 기호를 이용해서 좀 간결하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순열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그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부터 정확히 써볼게요. 순열의 뜻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요. R개를 뽑아. 근데 이 R개를 뽑을 때는요, 중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 2개 이상 뽑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중복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순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 순서가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는 조합이라는 거 있어요. 조합과의 가장 큰 차이가 순열은 순서가 있는 거고 조합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순서를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요거를 우리가 큰 차이로 보는 거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요.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 A, B, C도 있을 수가 있고요. A, C, B도 있을 수가 있고요. 등등등등등 이런 가지수를 다 세려고 하는데 우린 이거 세는 법 이미 알고 있죠. 바로 곱의 법칙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그러면 세 자리를 탁 마련한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입니까? 4가지죠. A, B, C, D.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앞에 온 거 빼고 3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2가지 이렇게 해서 그냥 곱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곱의 법칙. 그래서 우리는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답이라는 걸 아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것을 4P2라고 4P3이죠. 4P3이라고 쓰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이걸 안 썼는데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npr이라고 하고요. 이 p는 퍼뮤테이션의 대문자 p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우린 그것을 npr이라고 쓸 겁니다. 그럼 이 문제는요.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뽑아 순서대로 나열까지 하는 거니까 4p3이라고 쓰는 거고요. 그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4개에서 3개를 뽑아 나열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는 4명, 두 번째는 3명, 세 번째는 2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은 계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NPR 그러면 서로 다른 n명이 있는 거예요. 1번부터 n번까지 n명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 몇 명을 뽑는다? r명을 뽑는 거예요. r명. 지금 우리는 NPR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NPR을 계산을 해봅니다. NPR의 의미는 이거라고요. n명에서 r명 뽑아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n명이죠. 1번부터 n번 중에 1명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은요. n-1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은 n-2가 올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얘고 두 번째는 얘고 세 번째는 얘예요. 네 번째는 n-3. 그럼 r번째는 뭐냐? n-r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바로 NPR의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이 총 개수는 r개라고 할 수 있고 저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n부터 시작해서 총 r개를 차례대로 자연수를 하나씩 숫자 줄여가면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10p2 그러면 10명 중에 2명 뽑아서 나열하는 거구나. 계산법은 10 곱하기 9. 11p7 그러면은 긴데 11부터 시작해서 총 7개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손으로 다 세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땡땡땡 해가지고 마지막이 뭐냐? n-r 플러스 1. n-r 4 플러스 1. 5까지 곱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11, 10, 9, 8, 7, 6, 5. 7개 딱 곱한 거 맞죠? 여기가 7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열의 뜻이고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 순열이라는 기호를 계속해서 쓸 건데 여러분이 이 기호를 딱 보자마자 이런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의미를 가진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거 순열이구나 하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순열의 의미를 가진 문제들을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NPR 계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썼으니까 놔두고요. NPN이란 것만 살짝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NPN은 뭐냐면은 서로 다른 N명 중에 N명을 다 뽑아서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N, N-1, N-2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나열하는 거거든요. 그럼 끝에가 어떻게 끝나겠어요? 마지막은 1로 끝나겠죠. NPN은요. N-N 플러스 1에서 1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를 특별히 또 뭐라고 쓸 거냐면 N 팩토리얼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그러면 그것은 NPN이다. NPN. 그 말은 N부터 시작해서 그냥 1까지 끝까지 곱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5명의 사람이 있다. A, B, C, D가 있는데 그 5명을 전부 다 배열하세요. 그러면은 OPO 해서 5팩토리얼 계산은 5, 4, 3, 1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순열의 뜻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r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자. 이게 곧대로 문제 나와 있지 않아요. 문제에서는 뭔가 그런 표현이 아니라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읽고 그 속성을 정확히 캐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예시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5명 중에 2명을 뽑아. 5명 중에 2명을 뽑아 차례대로 노래를 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5명을 A, B, C, D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A, B, C, D라고 썼지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요. 진짜 고수가 되고 싶으면 막 순열조합 공식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문제에서 언급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름을 준 다음에 직접 나열하는 연습. 이걸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나중에 고난도도 풀고 내가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도 찾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 나열을 안 해본 사람들은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순열 첫 시간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나열 좀 하세요, 제발. 나열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고수가 됩니다. 자, A, B, C, D에서 2명을 뽑아 차례대로 나열하자. 노래 시키자 그러면은 A 먼저 노래하고 그 다음 B가 하고 A 노래하고 C 노래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기호로는 OP2라고 쓰는 거고 계산은 5 곱하기 4. 5부터 시작해서 2개 곱하는 거야.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까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순열이 맞죠. OP입니다. 그 다음 1, 2, 3, 4, 5가 적혀있는 카드 5장에서 2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두 자리 정수의 개수라고 했는데 1, 2, 3, 4, 5에서 카드 2장 뽑으면 1, 2라고 쓸 수도 있고 2, 1이라 쓸 수도 있어서 얘 10이랑 21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순서를 고려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이런 문제인 거야. 그래서 서로 다른 5개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까지 고려한다. 그러므로 이건 순열이고 계산은 역시 OP가 되는 거죠.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5가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4가지에서 정답은 20가지죠. 여러분들 그럴 거야. 아니 그러면 그냥 5 곱하기 4를 하면 되지. 뭘 굳이 이렇게 쓰고 있나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이거를 형식화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고 계산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게요. 학생 5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자. 이거 중학교 때도 풀어본 문제죠. 그때는 뭐 당연히 순열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지만 이 문제 안에 이미 순열의 속성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5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야? 2명 뽑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까지 고려해야 순열이야. 아, 선생님 여기는 순서라는 말은 전혀 없는데요. 아, 그래도 이건 순열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반장과 부반장을 뽑아. 예를 들어서 왼쪽에 서 있으면 반장, 오른쪽에 서 있으면 부반장이라고 해봐요. 그럼 학생 5명을 A, B, C, D라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여기 A, 여기 B 놓는 거랑 여기 B, 여기 A 놓는 거는 다른 개념이죠. 얘는 A가 반장, B가 부반장. 요거는 B가 반장, A가 부반장. 다른 개념이잖아. 그 말인즉슨 이 AB와 BA를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순서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서를 고려하고 있다. 이거랑 대비되는 문제가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푸는 문제야. 반장, 부반장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대의원 2명. 대의원 2명. 대의원 그러면 여기 A, B 오는 거랑 여기 B, A 오는 거는 어떤 경우야? 두 경우는 같은 경우죠. 자리를 바꿨는데요? 같은 경우인가요? 같은 경우죠. 여기 앉든 여기 앉든 둘 다 대의원이에요. 똑같은 대의원. 그러므로 얘네 둘은 서로 다른 곳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얘는 순열이 아니에요. 다다음 시간에 배울 조합이에요. 조합. 아시겠죠? 이런 걸 좀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순서라는 말이 없어도 문제의 속성을 생각해 보니까 순서가 고려되네. 순서가 중요하네. 그러면은 순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순열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